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주 발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의 5월 금리 인상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25bp 인상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기준금리는 5%에서 5.25%에 도달했습니다. 이 회의 직후에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내놓았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결정할 5월 FOMC의 핵심 내용,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시장의 중요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대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좀 피곤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FMC 라이브 연설을 보느라고 너무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어쨌든 오늘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 또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밤을 새서 면밀히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조금은 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시 생기가 돕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 나름대로 연구 분석해 온 거 오늘 낱낱이 세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내일 또 하루가 남았죠. 내일 또 D-Day죠. 내일 중요한 발표들이 또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투자 전략, 나사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팁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게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내용들 천명 마스터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연휴에도 계속해서 시장 잡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전략과 방법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현재 상품별 시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골드와 파운드는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의 상품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봉 차트인데요. 네, 일단은 전일 파월이 금리 인하가 없음을 시사하자 하락 전환했던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풀이장에서 조금 반등을 시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약 20분 전이죠. 미증시 개장과 함께 EBC에서 유럽 센트럴 뱅크에서 25bp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새로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31%가량 하락하면서 13,057, 5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70달러 선 박스권을 일단 뚫고 내려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0.32%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68.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1분 봉상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추세는 하락이지만 계속해서 파동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 잡아가야 될지 잠시 뒤에 천명 마스터와 함께 이 혼란스러운 오일 차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락으로 완만한 그래프 그려가다가 지금 미증시 개장과 함께 점프업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22시 30분 개장 직전에 저점을 형성했고요. 역시나 유럽중앙은행의 25bp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에서 드러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22시 47분경에 고점 형성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65% 상승하면서 2,0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하락하면서 1.104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유로에 대한 이슈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고점을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차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어떻게 전략 대응해 봐야 될지 선정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은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과 뒤에 좀 중요한 이슈들 사이에서 좀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그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FMC 회의에서 뭐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딱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또 오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 근데 역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또 해야 되느냐. 자, 역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경기 침체하고 또 맞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증시의 향방이 갈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시향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기술적으로 왜 하방의 압력을 받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바로 기술적 분석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자, 일봉상입니다. 항상 먼저 일봉을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여기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현재 피보나치인데 자, 어떻게든 13,370이 이제 올해 이제 고점에 고점. 네, 현재 이제 13,039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실 게 이제 13,020이에요. 13,020. 13,020. 자, 13,020 피보나치 기법에 근거하면 23.60% 60% 빠지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하실 부분은 13,200이 거기를 붕괴를 하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반드시 확인 사살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이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자, 내일도 또 있죠. 내일 뭐 실업률 또 비농업 아주 중요한 거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그것도 만약에 또 경기 침체 어떤 서막을 또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주면 연속적인 하락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그럼 내일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 내일은 제가 출연 안 하니까 내일은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쉬는 날인데도 또 해외 선물은 항상 장이 열리니까. 그럼 내일도 우리 시청자들 투자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내일 볼 거는 이제 38.20까지 밀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바로 12,793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면, 그죠? 물론 계속 하락이 이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12,793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대 원봉이 나온 요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지금은 간단한 겁니다. 자, 일단 캔들상도 보시면, 자, 어쨌든 캔들상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하락은 어떻게 갈 수 있는 음봉. 지금 영망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영망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상방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는 가기는 조금은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MACD 제가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 아직은 추세가 거의 뭐 일자로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락장이라고 얘기하기도 기술적으로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이제 MACD 자체가 4월 10일 날 나와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RSI가 제가 화요일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일단 어떤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매도와 시그널이 지금 나와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멘텀 자체가 하방으로 오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각도가 중요한 게 35도.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MACD나 그다음에 RSI나 그죠? 일단 각도 자체, 시그널 각도 자체가 35도 이상 꺾여줘야지 가장 이상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이 정도가 각도가 꺾여지면 대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봉상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좀 유효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진입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분봉을 보고 봤을 때. 자,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봉도 제가 보는 거는 5분봉이에요. 5분봉. 아,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요. 5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잘못 세팅. 네, 5분봉. 네. 네, 5분봉. 자, 여러분들이 항상 5분봉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5분봉이요. 1분봉으로 하시다면 변동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진입 타점이나 손절 타점을 잡기는 상당히 에러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코스피를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 또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180도 또 다릅니다. 변동폭이 더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봉으로 하는 거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봉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차트가 5분봉입니다. 그래서 자, 기술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늘 장이 그죠? 자, 4시가 되면 언제요? 4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한번 상승장이 나와줬죠. 왜? 유럽장이 개장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대 한봉이 한번 나와줬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 변동 라인이 60일 이평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자, 변동 라인을 결국에는 돌파를 하고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하는 현재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제 RSI, MACD도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매도의 시그널들이 더 많이 나와줬죠. 그죠? 매도의 시그널이 많이 나와줬고 각도도 35도 이상 꺾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신 상방으로 가는 거 거의 각도가 없죠. 거의 다 각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걸 딱 봤을 때 어떻다? 아, 오늘은 상방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MACD는 추세에 대한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걸 확인을 많이 하시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락장이라고 보는 거고. 자, 오늘 일단 진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변동 라인 6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13,100이 되겠죠. 13,100. 그죠? 자, 13,100까지 한번 올라오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왜? 이유는 해외 선물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섣부르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원샷, 원킬 전략으로 기다렸다가 완전한 찬스, 100%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음이 편해지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13,100 라인 잊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5분봉 두세 번 저항받으면 어떻게 된다? 매도로 간다. 그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서 특히나 더욱더 자세하게 나스닥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유럽장 개장과 함께 매도세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트레이딩 방법으로는 13,100포인트까지 상승 기다렸다가 저항 여러 번 받는 거 확인한 후에 짧게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3,02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면서 그 지점 바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13,02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12,793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계속 함께 확인하면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사항들 노란톡방 안에서도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5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5일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기사가 더욱더 많이 나올 만큼 이 5일
꾸준히 하락 추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은 아니지만 이 꾸준한 하락 이후에 이어진 하락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일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야, 이게 오일은 너무 위험한 상품이에요. 이거 제가 요즘 한 이번 주에 상황들을 쳐다보면서 네. 이 팬데믹 때를 연상을 시켰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이거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낭패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누가 봐도 일단 5월 달에 어떻습니까?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시향적으로 무조건 상방이 맞다는 그쵸. 얘기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얘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 정도 빠지고 뭐 이렇게 변동폭을 나타내 준다면야 어때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면 그래도 희망은 있단 말이에요. 그 희망을 완전히 이제 무색해 이제 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오일이 너무나도 살벌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냐면 자 오늘 저가가 63.64예요. 63.64. 고가는 69.46이에요. 그럼 거의 어떻게 돼요? 600대 가까이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600대는. 네. 파동이 너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커서 네,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오늘 매매를 한다? 이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좀 5일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로. 이게 당분간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요. 저승사자 만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걸 제가 뭐 지니까 말씀드리면요. 괜히 저한테 욕합니다. 이거 아니까 오늘은 네. 진짜 분석만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보세요. 일봉상 보셔도 지금 뭐 밑꼬리가 뭐 엄청나죠, 지금. 그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죠? 자, 근데 현재 보세요. 현재 마이너스 0.88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 어떻게든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오늘 장이 열리면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장 열리기 전에 10시 반 전에 반발 매수세가 조금 나와주긴 나와줬어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다시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결국엔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꼬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오늘도 연속적인 하락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단 어제보다 엄청나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MAC도 마찬가지. RSI도 마찬가지예요. 자, RSI 보세요. RSI 벌써부터 그죠? 한참 됐죠? 물론 지금 이제 등락을 되게 이제 복잡하게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지금 35도 이상 꺾여 있는 상황. 그죠? 자, 거기다가 또 뭐 MACD는 어떻습니까? MACD는 아예 뭐 그냥 그죠? 계속 이 각도를 더 깊게 파여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 그죠?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분석이나 시향적인 분석이나 오늘은 하락의 현상이 맞겠죠. 그죠?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자, 분봉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하시고 당분간은 요걸 좀 쉬었다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2,000명은 또 뭐가 있어요? 자, 저는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저는 S&P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S&P 이거 쉽게 못 건드려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매매일치 할 때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상품 많아요. 뭐 골드도 있고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뭐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는 스킵하고 다른 거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보여주곤 있지만요.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 1분 봉상으로도 굉장히 큰 파동을 보여주면서요. 이 고점과 저점 사이는 이 600틱 사이에서 파동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너무 위험하다. 차라리 다른 상품을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 관망하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일 말고도 다양한 상품들 매일매일 시황, 추세 함께 짚어주고 있으니까요. 천명 마스터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도 함께 짚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83%가량 상승하고 있죠. 이 온스당 2,05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골드 우리 추세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천명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상하게 공교롭게 그죠? 결국에 이제
ECB나 미국이나 오늘 동일하게 금리를 일단 인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희한하게, 그죠? 그래도 원래 ECB가 얘기하는 게 0.5였잖아요, 100스텝. 근데 오늘 깜짝하게 또 0.25로 동일하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역으로 따지면 뭐예요? 똔똔이가 된 거죠. 그럼 어제 어떻게 됐어요? 골드가. 네. 엄청 날아갔죠. 네. 그죠? 자, 날아간 원인이 뭐예요?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네. 그럼 오늘 똔똔이가 되니까 약세로 가잖아요. 근데 결국엔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죠? 자, 그리고 오전에 이게 또 상당히 웃겼어요. 오전에 갑자기 또 2085온스를 찍으면서 또 오늘 올해 고점을 한번 또 달성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어떻습니까? 시향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갈게요. 자, 일봉상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게 일봉상 보면 자, 이평선상 그죠? 자, 5일 이평선이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의 각이 나와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일봉상의 지금 캔들 자체는 모르겠어요. 아직 퀘션이에요, 퀘션. 그죠? 자, 캔들만을 또 고집하시면서 어떤 투자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퀘션이에요. 이거는 퀘션일 때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RSI, MACD로 넘어가 볼게요. 자, RSI 보십시오. 각도가 35도 이상 나와줬죠.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가장 적절하게 나와줬고. 자, 그 다음에 MACD 볼게요. MACD는 아직은 상승의 여지는 조금은 있어 보이나 확실한 상승이나 보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달러하고 반비례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오늘 지금 100일 제가 이 방송 전에 100일 초반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0일 중반대만 다시 올라와 준다면 그죠? 골드의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자, 좀 이따 제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그때 이제 골드에 대해, 이제 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일봉상 이런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분봉 오늘 지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것도 상당히 오늘 리스크가 많은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엄청나죠, 그죠? 뭐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추세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추세가 정확히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거 60일 이평선 일단 변동,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RSI 매도, MACD 매도 나오고 62평선 저항을 받고 있어. 여기서 딱 진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자, 역으로 따져 또 봅시다. 자, 일단 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 번 더 꺾일 수 있어요. 5일 이평선이 꺾였어요. 상방으로 가려는 어떤 모멘텀을 또 만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5일하고 22평선을 또 하시면은, 자, 이게 RSI, MACD가 또 매수의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 기법 중에 5일하고 20일 이평선 갖고 매매하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일 이평선이 하단에 있고 22평선을 골든 크로스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또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내줄 수 있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단기 이평선을 또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봐도 지금 60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이 너무나도 하단에 내려와 있죠. 그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결국에는 RSI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먼저 RSI를. 그죠? 자, RSI를 먼저 1차 확인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떻습니까? MACD가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진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자, 나중에 수렴이 될 겁니다. 22평선이 올라올 거예요. 그죠? 자, 올라오는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RSI는 매도의 시그널, MACD 매도의 시그널 나와준다면 여기서 각도가 5일 이평선이 좀 기울게 이렇게 꺾여질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 안 돼요. 자,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좀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어때? 진입을 딱 해서, 그죠? 21일 이평선까지 만나는
그 타이밍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매도를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오늘은 추세는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거 지우고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2060 정도, 2060 정도에서 해 나가시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추세적으로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승이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는 2060포인트에서 저항받는 거 확인한 후에 이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천명 마스터는요. 나스닥부터 오일 그리고 골드까지 정말 섬세하게 우리 차트 함께 분석해 봤고요. 이 와중에도 천명 마스터만의 기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이후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넘어서 일요일까지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시장 전략 분석하고 시황과 이 차트에 대한 기법까지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천명 마스터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연휴에도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동안에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입니다. 먼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상품에서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 총 수익률 26%였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홍콩항생 201틱의 수익 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매매 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총 수익률 12% 내주셨는데요. 이 오일과 홍콩 항생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에서 무려 126틱, 그리고 항상 꾸준히 수익 내주시는 S&P 500에서에서도 역시 4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매매 일지입니다. 총 수익률 31%고요. 이 주에도 역시나 모든 상품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요. 홍콩항생 플러스 120틱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역시나 꾸준히 수익 가져가면서 110틱으로 큰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24일부터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 매매 일지입니다. 총 수익률 22%로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에서 조금의 손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재세팅해서 골드와 오일에서 각각 100틱 넘는 수익 내주시면서 이 총 수익률 플러스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로써 4월 총 수익률인데요. 틱 가치로 본다면은 총 907틱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 내주셨고요. 총 수익률은요, 91%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천명 마스터와 함께 우리 매매일지 보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요, 이 4월 한 달이었죠. 거의 90%가 넘는 이 수익률이 났는데요.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많았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뭐 100틱, 200틱 넘는 수익률도 좀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S&P 500인데요. 이 4주 내내 한 번도 손실이 없었어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매주 수익을 내면서 가셨는데 사실 S&P 500이 지금 함께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전문가님들, 많은 마스터님들께서 함께 접근하는 그런 상품은 아니거든요. 틱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쉽게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인데 이렇게 4월 한 달 내내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 전략과 이야기 스토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S&P 상품이 하이 리스크 상품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틱 가치가 이제 12.5불이에요. 틱 가치가 12.5불. 그러면 나스닥이 5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배 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매하기가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스닥보다 왜 S&P가 더 매력적이냐? 나스닥은 우리 시청자 항상 보시는 거잖아요. 변동폭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잡기도 힘들고 익절을 잡기도 힘들고 정신 잘못 집중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키울 수도 있고 수익을 또 못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죠. 그죠? 자, 거기에 반해서 S&P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S&P 변동폭 일단 방향은 비슷하게 가요. 방향은 비슷하게 가지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매매를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저는 27년 동안 이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해외에서 외환결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의 어떤 이 시황들, 경제 흐름들을 나름대로 제가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으로 S&P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들 궁금하시면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 S&P를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S&P를 어떻게 해가지고 기법대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시향을 딱 알았단 말이에요. 자, 기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기법을 더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총 3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바로 S&P를 어떻게 어떤 히스토리를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걸 설명을 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하는 기법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5일하고 20일 이평선을 이용한 단기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동평선 2개 선으로 해서 우리가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말씀드리고, 자, 일단 초보자분들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라고 못할 건 없는 거잖아요. 초보자 공부하기 너무 어렵죠. 참 쉽게 접근해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 기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보자도 이 집중을 하셔서 이 방송 중에 초보자분들도 의외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동안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의 핵심은 일단 제가 나스닥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나스닥 갖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나스닥 일단 자, 매수일 경우에 매수죠. 자, 매수일 경우에 5일 이평선이 하단에 있어야 된다. 이 규칙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상단에 있어야 된다. 요거는 반드시 규칙이에요. 그럼 밑에가 이게 5일 이평선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타이밍. 요때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죠?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상품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상방이니까 어떻게 양봉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죠. 그죠? 안착을 해줘야 되죠. 자,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걸쳐 있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여기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주면 물론 이제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여전히 20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5일 이평선 매수 상태고, 자, 이제 반대로 이제 매도를 봐야 되겠죠. 매도. 그죠? 매도. 자, 매도는 5일 이평선이 어떻습니까? 상단에 있어야 돼요. 상단. 자, 그다음에 21일 이평선은 하단에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5일 이평선이 딱 보시다시피 상단에 딱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딱 나오죠. 자, 데드 크로스. 딱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데드 크로스니까 음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 걸쳐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안 걸쳐 있을 때 확실하게 붕괴를 해서 안착을 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5일 20일 이평선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제가 3가지 기법을 다 드릴 거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네. 이걸 가지고 제가 드리고 또 교육까지 병행해서 시켜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기법 가지고 수익을 냈느냐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죠? 네. 그 기법대로 수익 낸 거예요. 뭐 그냥 그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네. 이걸 좀 뒤로 넘겨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P죠. 자, 시간 좀 하세요. 잠깐만요. 네. 이 4월 한 달간의 S&P 수익률 함께 보기 위해서 차트 뒤로 넘겨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 상태, 요게 딱 보시면 이제 요때 제가 수익을 냈는데,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1차적으로 제가 시향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향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죠? 자, 시향 자체가 달러 인덱스라고 그랬죠.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가 이때 상태가 어땠냐면
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지없어 없었습니까? 그러면 증시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매수의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스텝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뭘 본다고 그랬어요? RSI를 본다고 그랬죠. RSI. 자, RSI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죠. 물론 각도가 물론 없었지만. 그죠? 근데 지금 뭐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MACD가 35도가 나오면서 MACD입니다. MACD가 나오면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3차가 뭐예요? 이동평균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동평균선 5일평선 하단에 있죠. 자, 그 다음에 21평선 아주 딱 좋죠. 거기다가 기울인 각도 좋으면서 강력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골든 크로스, 대도 크로스 뭐 초보자분들 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 주식 용어다 보니까 자, 골든 타임이 아주 좋은 거잖아요. 자, 근데 주식은 상승에만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하락으로 전환하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저 해외 선물은 뭐가 있어요? 골든 타임이 됐든 뭐 데드 크로스가 됐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용어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단타도 했지만 단타 데일리 매매죠. 단타. 근데 수익 매매도 병합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업무 하면서 자, 이게 단타 매매도 아주 수익 매매도 병합을 하면요. 어차피 매일매일 수익을 낸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단타 매매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또 어차피 해외 선물이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손실 부분, 단타 매매의 손실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다.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깔끔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1000명 마스터만의 이 차트 기법도 설명해 드렸고요.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4월 한 달 내내 그렇게 S&P 500도 총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시간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골드 역시 4월 한 달 내내 수익이라는 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이 차트에 대한 교육도 더욱더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고요. 이 전략까지 매일매일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고 시황도 장중에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해외 선물을 잘 모른다 또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는 다양한 뉴스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 수준의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일 수 있다면서 6월에 금리 인상 일시 중단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하락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5월 FOMC를 앞두고 진행됐던 달러 약세 베팅이 일부 성과를 거뒀는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지역은행 우려, 부채 한도 임박 등으로 연준이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이 통화 긴축 사이클을 끝내겠다고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연내의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해서 달러 지수 추가 하락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미국이 연준의 예상대로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성을 두고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건은 FOMC 회의 이후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그래도 크게 하락하진 않았는데요. 장마감 뒤 애플의 실적 발표와 연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고용 보고서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주요 헤드라인 함께 점검을 받고요. 저희는 하나씩 1000명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월이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6월에 일시 중단 논의를 해보겠지만 연내 피봇은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1000명 마스터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새벽 2시 반.
네. 전 세계가 긴장을 하는 그런 참 잠 못 드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나왔지만. 네. 근데 참 복잡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깔끔하게 두 가지로만 우리가 해석을 좀 시청자도 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냐? 이렇게 반 딱 나눌게요. 나눠서. 자, 첫 번째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Q&A가 있었죠. Q&A.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명서 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매파적인 발언.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파적인 발언은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 일단은 여기서 6월에 어떤 일시 중단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야, 이거 분위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데 이거 상승 분위기인데 하면서 일단 상승을 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자, 그리고 끝나서 2시 반에 파월이 이제 Q&A를 딱 받았죠. 근데 여기 Q&A에서는 희한하게 예상은 저도 했었어요. 근데 Q&A 때 한 3분의 2가 그죠? 결국엔 은행에 대한 이슈, 은행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야, 지금 네가 알다시피 SVB 사태부터 시작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등등등등 많은 은행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연준이 금리를 너무나도 세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거기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뭐 파월은 한마디 했죠. 문제 없다. 자, 문제 없다 하면서 짜증스러운 거를 좀 보이는 내색을 했어요. 왜? 야,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거는 연방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일단락 끝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엔 Q&A 때 매파적인 말이 또 나왔어요. 저 뭐냐? 자, 피벗 없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 없겠다는 얘기예요. 아,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그죠? 금리 인하 없다.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 시장에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정으로 또, 자, 성명서에는 일시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또 말이 바뀌었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바라봐야 될 어떤 지표들. 자, 그것들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아진다면 우리는 또 강력한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강도 높은 어떤 긴축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겠다. 도대체 뭐예요, 이거? 네? 성명서 할 때는 좀 비둘기처럼 하더니 또 갑자기 또 Q&A 할 때는 또 매파적으로 갔어. 그러니까 어제 그랬다. 그거 생명서 딱 이제 Q&A 딱 끝나고 나서 또 하락장이 연출이 됐잖아요. 오늘도 연이어서 하락장이 가거든요. 참 너무나 힘들어요. 자,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 상단은 왔어요. 끝은 다 왔어요. 끝은 다 왔죠. 끝은 다 왔어요. 그죠? 뭐 지가 올려봤자 5.25, 더 올려봤자 0.25겠죠. 그럼 끝은 다 왔어요. 그죠? 어두운 긴 터널을 일단 벗어났다는 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시 중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돼요. 우리가 바라볼 건 시장이 바라보는 건 저도 바라보는 거죠. 결국엔 금리 인하, 그게 피봇이 되겠죠. 금리 인하 하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서 향후 시장이 충분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한 오늘 FMC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봤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 달러 약세를 예상했던 시장의 이 전망이, 이 적중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일부 적중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네. 우리 엘렌 장관님이 곧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얼굴이 그냥 거의 한 10년은 늙으신 것 같아요. 몇 달 사이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 이제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는 원인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알고 나서 향후에 달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인데. 자, 이제 계속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슈가 연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보시다시피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협상 빨리 못하면 랠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온다는 얘기. 결국엔 이것도 달러의 리스크가 온다는 얘기죠. 자, 옐렌이 6월 1일까지 만약에 안 해, 6월 1일 날 디폴트가 올 수 있는 그 신호탄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위에 너네들 빨리 협의해서 빨리 합의안 도출해내라. 계속 지금 이제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월 1일 날은 힘들고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자 6월 달에 또 법인세가 들어오잖아요. 또 세금이 또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고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아직 남았어요. 근데 이제 미리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돈이 바로 뭐 협의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또 걸릴 테고.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이 만약 걸려버리면 그 잠깐 좀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달러 약세가 된 게 유로존 또 0.2 올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봤을 때 연준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 인하 올해까지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계속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 자 결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약세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달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0일에 달러인데 100일 초반대 지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디폴트 부채 한도들 그런 다 해결이 된다면 이제 뭐 골치 아픈 것도 해결이 조만간 되면 다시는 달러는 킹 달러는 아니지만 강 달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달러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FOMC 결과가 나온 뒤에 여기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OMC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엔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이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는데 자, 세 가지만 우리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구직 졸트가 발표가 있었죠. 자, 여기서 어땠습니까, 상황이? 예상치보다 항상 적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일단 인플레이션 좋은 거고 제어하는데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는데 명분이 생긴다. 이게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신호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네. 잠깐만요.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하고 이제 비농업인데 자, 비농업도 긍정적이죠. 자, 비농업도 없어서 189K에서 예상은 160에서 17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졸트부터 해서 여기까지 일단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이니까 증시에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받쳐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결국엔 키포인트. 결국엔 실업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자, 연준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마일드하게 올 수가 있겠다. 자, 이거는 일단 긍정적이니까 마일드하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일드하게 와야 되는 전제 조건, 핵심 키워드는 봐도 실업률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자, 8월부터 그죠? 3.6%, 맥스 뭐 3.7%. 결국엔 3.5에서 3.7%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상 일단 3.6%인데 자, 3.6%만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죠? 일단은 탄탄한 노동력 시장이면서 감소를 시켜가면서 어떻게 돼요?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갈 수 있겠죠. 아주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3.7% 이상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일단 왔으면 좋겠고, 그죠?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증시가 다 호재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죠?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여기 많이 견뎌 오셨잖아요. 재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죠. 자, 오늘은 희망을 가지시고 내일도 밝은 내일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천명 마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함께 짚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 마스터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바로 차트에 대입할 수 있는 차트 기법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중에 계속해서 시황에 대한 정리, 이 시황 영상, 여기에 더해서 함께 나스닥부터 주요 선물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모두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는 여기까지고요. 천명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연휴 이후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